여러분,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지난 일인데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강하게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적발된 사람이 꽤 나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죠? 원래 공공기관이라는 게 사실상 정부 기관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건데 왜 굳이 조사를 할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을 그렇게 신뢰를 하질 않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가족이나 지인, 친척 등에게 시험 없이 유리하게 채용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까지도 채용을 하거나 뭐 그랬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날짜를 보니까 대부분이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채용 비리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매뉴얼 없이 마음대로 진행이 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뽑힌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거는 둘째로 두고 그 채용 절차 자체가 공정했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와 공공기관은 같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뭐 공공기관의 수장들은 문재인 정부가 발탁한 인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 정권에서부터 쭉 일해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와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고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처럼 청탁을 받고 채용을 해주거나 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물품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싹 바꿔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 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거의 믿지를 않죠.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언제든지 바꾸고 개혁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건 또 하나의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겨울방학 동안 있었던 한유총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좀 된 일이지만 화력발전소에 있었던 하청 비리 이런 사건들도 다 그렇고 이런 게 다 공공기관이 바로 서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도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 그리고 질서 세우기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검찰은 옛날부터 기득권 봐주기 감싸기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었죠. 그리고 진경준 검사 사건이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했을 만큼 그들의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굉장히 파급력이 큰 부패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 양상은 다른 것 같아요. 검찰 쪽에서 이제 나올 만한 비리는 다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경찰이 당해봐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경찰에게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뭐 PC방 살인 사건도 그렇고 암사역에서 흉기를 든 시민을 제대로 제압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내버려 둔 것이나 아니면 지금 버닝썬 게이트까지 이런 게 다 경찰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죠. 솔직히 저는 이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둘이서 정말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싸움의 승리자가 수사권을 유리하게 가져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문이 있는 게 이거를 자신의 조직 내에서 자진해서 자를 사람 자르고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 감싸고 도는데 검찰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 집단에 있는 쳐내야 될 비리는 자기 손으로 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이 흠집을 찾아내면 억지로 쳐내는 뭐 그런 양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깨끗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쟤들보다 덜 더럽지 이런 식으로 권한 뺏어오기 경쟁만 하면 그 중에서 무슨 사법기관 개혁이 있을지 전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들은 착한 놈과 나쁜 놈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싶어 하지 나쁜 놈과 덜 나쁜 놈 이 둘 중에 고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뭐 아무튼 그거는 사법기관이 의지를 갖고 열심히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권 측에서도 낙하산 인사라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적폐청산이 아니라 자기 측 인사들로 물갈이를 하느냐 뭐 이런 비판도 있죠.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겁니다. 뭐 발각되기 전까지는 저는 일단 지지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
이걸로 사법기관을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에 비리가 뽑혔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이 작업이 적폐청산이 아니라 자기 측 인사로 물갈이를 하는 과정이 아니기를 빌고 있습니다. 뭐 야당 쪽 인사들은 쫙 갈아버리고 그 자리를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 넣어서 새로운 편가르기가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순수한 의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작년 기사를 보니까 국가의 세금이 11조 원이나 덜 써서 국고에 아직 남아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있고 국군 장병의 월급도 나날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무사 관련해서 국방부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딜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강하게 조사하지 않을 테니까 국군 장병의 월급을 올리고 더 이상 비리는 저지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대기업에 관련된 비리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문재인 정부와 대기업의 모종의 딜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은 아마 최저시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승리 게이트를 보면 이 정부가 맘먹고 조사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다행인 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회에 있었던 많은 보이지 않는 비리나 부패 이런 것들을 정상화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진보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보는 항상 고인물 청소부터 하거든요.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수족이긴 하지만 지금 우두머리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그대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고 호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정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전에 있던 그런 관습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눈치를 주는 중입니다. 여기서 관습이라는 건 이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거 있잖아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하는 거요. 그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혹시 이 좌파 독재가 무서우신가요? 아니 뭐 보수우파 다 잡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떳떳하면 무서우실 일 없을 텐데